제동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니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긍부정 유튜버 두 분을 모셔놓고 이제 일단 미니모님께서 먼저 제시해주신 정청래 지금 잘하고 있다. 왜? 전대 과정에서도 당대표 당선 이후로도 상대 후보 반복하지 않음. 이렇게 첫 번째 정청래 긍정 평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네, 당대표 선출이 걸려있는 전당대회가 열리면, 네, 보통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당이 거의 뭐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거 거의 예외를 찾기가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봤던 5개의 재판, 그 출발점이 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나온 그 모호한 제보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네, 윤석열에서 시작된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전당대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음,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보면 네, 진짜 이게 지긋지긋한 게 열린우리당 때도 그렇고 그 통합진보당 코딱지만한 정당 때도 그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출마하신다 그래가지고 입당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렇고 저는 그놈의 당내 싸움 지긋지긋합니다. 아, 근데 서로 손잡고 시작해서 서로 손잡고 끝나고 난 뒤에도 손잡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선이 끝났는데도 박찬대 후보와 계속해서 이제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네네. 그런 부분이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잘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동거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사실은 반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네,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있냐면 끝났는데도 계속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쵸. 사실은 지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문재인 당대표 그다음에 그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방식대로 계속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옛날 방식 담습하겠다라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반목하지 않는 거 네. 민희님이 말씀하신 반목하지 않는 거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당연한 거다, 그거는. 그거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반목이 당대표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 장점으로 뽑을 건가라는 데 좀 의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 네, 네. 기본 그러니까 이건 소양이다. 기본 예의라고 봐서요. 네. 아, 물론 이 기본 예의를 지켜주면 좋죠. 근데 이게 당대표가 잘하고 있다라는 사안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예. 의아하다. 네네. 네, 약간 의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민희님? 이게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한 게요. 네, 네, 제가 2004년 열린우리당에 처음 입당을 하고 그 뒤에 통합진보당을 유시민 작가님 따라 입당을 하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입당을 하고 네, 모든 전당대회에서 서로 물어뜯고 네거티브하고 하다가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너덜너덜해지지 않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가 된 지난 뭐 전당대회야 네. 그냥 뭐 사실 형식적인 거였잖아요.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연임은 그렇긴 했죠. 그래서 네. 그 상황에서 뭐 김동연 후보 음,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네거티브 해버리면 아예 정치판에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네거티브를 못한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비등한 상황에서 이런 전당대회를 제동거리님은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기억나는 아니, 게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 네. 말은 이게 바뀐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쵸? 바뀐 건 좋은 현상이고, 근데 저는 이제 요번 전당대회가 제가 알기로 62%가 나왔고, 네. 박찬대 후보가 38%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를 그러니까
잘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다. 굉장히 당이 발전이 된 상황이다라고는 보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정청래 당대표의 되게 잘한 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업적으로 뽑힐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아, 긍정적인 현상인 거는 맞으나 네. 추가 당직 인선까지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공이나 잘하는 점으로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정청래 당대표가 잘한 게 아니라 좀 당이 좋은 흐름으로 좀 많이 발전해 온 게 그냥 보기 좋다. 아니 물론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약간 그거를 잘 관리했다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를 그러니까 잘한 점, 그러니까 업적에 가깝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아,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아하다라는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 당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이거 업적은 아니다. 그 긍정적 변화인 건 맞죠. 예. 그러니까 당 전체로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이게 꼭 네네네네. 정청래 당대표 개인의 어떤 업적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네네. 저는 아, 미니모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제동건희님의 5일내로 방송을 올리셨으면 제가 그건 못 들었고요. 그 이전에 네. 최근 2방송을 들었거든요. 어, 그리고 정치윤리학님하고 제동건희님 인터뷰 하시는 것도 제일 최근 걸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걸 곰곰이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동건희 TV님은 지금 우리 당을 군소여당 또는 뭐 반수가 약간 안 되는 야당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의 여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과정에서 저쪽은 몇 석이 더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요,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없고 다툼이 없고 화합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같이 갈 것이고 박찬대의 공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 자체를 그렇게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겪어본 입장에서 당내 싸움 정말 저는 당내 분열 지겹거든요. 네. 이게 생각이 반대인 사람이 싸우면 네. 실컷 조금 싸우다가 저 빨갱이 새끼 저 수구 꼴통 새끼하고 돌아서 버리면 네. 그만이에요. 근데 열린우리당 때도 통합진보당 때도 더불어민주당 때도 보면 네. 당원들 모임을 하잖아요. 네. 생각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면 거의 네. 부모 죽인 원수랑 싸우는 것처럼 싸웁니다. 저는 그 싸움을 2004년부터 지금 21년째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느낀 문제점이 그거예요. 우리 네. 당은 거대 여당이에요. 네. 거대 여당은 대통령의 발걸음이 있는 거고 당대표의 발걸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차기를 어디를 보든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자리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 과정에서도 그 싸움 결과가 난 후로도 그 이후로도 아무런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거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그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어떤 뭐 해코지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박정래 후보가 당대표가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동건님? 짚을 포인트는 네, 말씀하세요. 거대 여당이라는 겁니다. 거대 네. 여당. 네. 제동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민주당을 거대 야당 그 정도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 이모님이 질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는 이게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 그게 국힘이든 우리 당의 그러니까 정청래, 박찬대 이후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미니 이모님이 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때부터 이낙연 때까지 네. 너무 당원들의 그러니까 질리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 자기네 내부 권력 싸움에 너무 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질린 건데, 그래서 네. 저도 이번 전당대회 막판의 그 모습은 되게 좋게 봐요. 사실 저는 초반에는 되게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이게 이제 유튜버들끼리 갈라서 싸우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약간 박찬대 캠프 계약한 거 갖다가 정청래 캠프가 공격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좀 별로였는데 막판에는 되게 좋게 끝나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판에는. 네. 근데 그게 누군가가 되게 당을 운영하면서 잘한 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여의도의 전체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점. 네. 일단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니 이모님이 말씀하신 그 당에 싸우지 않은 것도 좋고 당이 전체가 바뀐 것도 사실이고 미니 이모님 말씀 다 맞는데 저희도 두 가지를 동의는 하는데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혼자의 업적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 정청래 업적으로 하기는 그렇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이모님 만약에 이거를 어쨌든 업적으로 계속 이게 정청래 당대표의 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거죠 이거를. 이걸 이제 계속 동호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그쵸. 조금 짓고 싶은 게 저는 20년 넘게 정당의 뭐 일반 당원으로, 권리 당원으로, 대의원으로, 선거 캠프 운동원으로 당 생활을 하면서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거를 업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싸움 한복판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한가한 상황이 아닌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열린우리당 때도 그랬고 네네네. 그 코딱지만한 통합진보당 때도 그랬고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 우리 의견 차이고 뭐고 간에 지금은 똘똘 뭉쳐서 단일이 대우로 싸워야 될 때 꼭 우리끼리 싸운단 말이죠. 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내란 종식하고 기타 등등 해서 발등에 떨어진 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끼리 서로 헐뜯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울 만큼 한가한 상황입니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안 만들어낸 것만 해도 저는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해서 이 당내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조동근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는 깔끔히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는 그러니까 미니 이모님의 말씀대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박찬대 후보를 반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뭐 다 잘한 것도 사실이니까 일단은 그거는 다 인정하시는 거죠 일단. 네, 완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의 부분은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도 팩트고 다 했는데 그게 굳이 정청래 당 대표로서의 업적이냐 이 부분만 그냥 걸르시는 거죠. 네네, 저는 그리고 당대표 취임 이후의 행동이 그러니까 행보가 조금 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라서. 지금 다음 내용들이 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 이거는 당이 실제로 지금 미니 이모님의 의견에 90% 이상은 다 동의하신 거예요. 한 80% 동의합니다. 80%에 다 동의하신 건데 이제 80%. 이걸 굳이 이제 지금 당 대표로서의 이제 평가를 하는 중이니까 당 대표로서의 평가를 한번 더 이제 이후에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정으로 볼게요. 그냥 첫 번째에서는 그냥 미니 이모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전청래 당대표가 우리 당내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너무나 많은 대외적 입장 표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동훈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부터 하면 되나요? 네, 너무나 많은 대외적 입장 표명. 네, 이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대외적 입장 표명이 물론 정청래 당대표가 생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본인의 생각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방송법을 순서를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대통령실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먼저 얘기를 했고 이제 방송법 같은 경우는 뉴미디어법이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송 3법부터 했죠.
물론 저는 방송 3법이 필요 없는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네. 부분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부분에서 노란봉투법부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음. 그리고 내가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건 뭐 지도부의 의지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짧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원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당원분이 물어봤는데 거기서 저는 대통령님이 노란봉투법을 원하는지 몰랐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식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코레일 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도 이다. 네. 여당의 당대표로서 민주당의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약간 입장 표명을 하면서 뭔가 약간 그런 부분들, 약간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터지는군요.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들이나 약간 표현법들이 되게 아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당대표를 취임한 지 3주밖에 안 됐고 이제 네. 그런데 약간 저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당대표로서의 체급이 있으면 좀 흔히 해서 먹이 금지를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17법이라든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요번에 독립기념관장 임기 다 맞춰서 그냥 사퇴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해줘도 되는데 너무 대외적인 부분에 일일이 다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되게 요번에 안타까웠던 게 네. 방송법에서 그러니까 방송법 설명하는 부분에서 당원들한테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확실하게 답변을 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오해 사기 좋게 표현한 거고 대통령님이 그 법을 먼저 원하시는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오해를 살만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그러면 뭐 노란봉투법도 수정안으로 받는 거냐 혹은 3법 개정안도 뭐 국힘이랑 합의를 보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부랴부랴 이제 원내 대표단에서 얘기를 계속 네. 했단 말이에요. 일단 요런 잠깐만. 건 일단 내용이 반복되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원래는 이재명 정부에서 당대표한테 당 이제 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순서였는데 이거를 조선의 당대표가 되고 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근데 그 순서를 바꾼 거를 이재명 정부와 상의 없이 바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바꿔- 그거를 예를 네. 들어서 협의 이후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설명한 대외적 입장을 표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바꿨는데 이제 방송사법 개정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계획한 거랑 다르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천의 당대표한테 이거 왜 순서 바꿔서 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원래 노란봉투법부터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전천의 당대표가 저 몰랐는데요. 약간 이렇게 답변한 걸 지금 그러니까 문제 삼으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나 그러니까 코레일 사고 터졌을 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터졌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좀 그러니까 너무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줄이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당대표로서 입장 표명이 너무 이제 많다, 대외적으로. 왜냐면 저는 요번에 노란봉투법 대안으로 통과시킨 거나 상법 2차 개정안을 원안으로 통과시킨 거는 잘했다고 봐요. 저도. 네. 근데 앞에 자꾸 그런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일반적으로 당원이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오해를 사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 본인에게도 되게 마이너스라고 저는 봐서.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미니무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복할 게 있으신가요?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네네. 첫 번째는요. 네.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원래 말을 툭툭 쉽게 던지고 많이 던지는 사람인 거
알면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되신 겁니다. 그거 몰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너 입장하고 순서가 달라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워낙에 어마어마한 불법적인 정권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네. 굉장히 무뎌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때 한동훈, 김건희 사이에 그 일실 사건 있죠. 네. 카톡 일실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김호중도 최욱도 오창석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음. 이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낄낄거리기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영부인의 당무 개입입니다. 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왜 올라갔습니까? 그때 인터뷰하면서 네. 나는 잘 모르겠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긴 해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당이 좀 잘 되면 좋겠지요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음. 탄핵소추안 올라갔어요. 네. 만약에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긴밀히 소통해가지고 모든 일을 발맞춰서 착착착착 진행하면요. 그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 겁니다. 네. 당대표의 뜻이 따로 있고 대통령의 뜻이 따로 있고 원내대표의 뜻이 따로 있고요. 이 세 사람이 모든 박자가 다 맞는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걸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네. 말하는 건 바뀔 수 있고, 근데 당원이 물어봤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미니모니 말한 것처럼 정상의 당대표가 우리가 이제 지도부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막판에 좀 의견이 바뀌었고 좀 그런 내부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전달하는 게 늦었다라거나 내부적으로 요러요러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 못 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큰 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면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어가 세서 써도 큰 틀에서 대화 화법이. 근데 저는 대통령님이 그거를 원하는지 몰랐는데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워딩이. 네. 근데 몰라야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응, 말씀드렸지만 응. 그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됩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네. 들어서 대통령님이 이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조금 먼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법안 처리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의총에서도 노란봉투법 1번이 먼저였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니 이모님처럼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전 낫다라고 보는데 국무회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저는 전혀 몰랐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국무회의 기사도 안 보는 거예요. 언론에 다 나왔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미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화법 자체가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아니 화법 가지고 오해를 산다고 해서 당 대표를 물어뜯고 헐뜯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저는 있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네. 부분 그러니까 헐뜯는다기보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거는 분명히 당원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화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그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오해할 수 있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정청래였다면 이거를 솔직히 뭐 기사를 안 본 건 아닌데 내부에서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당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깊게 설명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근데 저희가 뭐 노란봉투법이 이런 앞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정안으로 처리한다거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행하겠다. 이 정도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먹는 그리고 욕을 하는 이유를 저는 눈꽃만큼도 모르겠어요. 저는 당원들이 실망해서 개인이 하는 것까지 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그 대통령님이 그러셨나요?라고 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 사람이 기본적인 기사도 안 읽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 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분노해서 정청래를 욕하는 당원이 그렇게 많나요? 저는 제가 단톡방을 몇 개를 들어가 있는데 뭐
대통령님만 지지하고 당하고는 관계없는 단톡방도 몇 개가 있고요. 당원 단톡방도 몇 개가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정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좀 툭툭 던지는 게 있죠. 툭툭 던지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몰라서 60%가 뽑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원하고 좀 앞질러가는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당대표로서 조금 요런 거는 좀 덜 해도 되잖아요.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덜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설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해서 그게 당내 분열의 시작점이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분열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는 충분히 비판거리는 된다라고 봐요. 이거를 잠시만요. 네.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풀 영상을 많이 봐서 알지만 네.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말이 먹혀버리거든요. 네. 말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내 균열이 갈 만한 일인가? 그 정도까지 비판할 일인가? 라는 문제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자, 미니모님, 일단, 근데 네. 죄송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내용이.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이거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동거인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청래 당대표를 끌어내리거나, 우리 당이 막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까지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냥 비판이고, 네네. 비판의 하나일 뿐이고, 이걸로 인해서 전청래 당대표가 무슨 사퇴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전 사퇴까지는 아니고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전청래 당대표가 이런 단점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니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라치기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전청래 당대표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미니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미니무님이 지금 들으셨잖아요. 제동거인 TV님이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이 전청래 당대표 거를 욕하고 갈라치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비판 부분을 전청래 당대표가 잘 봐서 수용해서 개선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네. 내용에 대해서 미니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네. 제동거인님이 네. 지금의 톤을 이용하고 그냥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 입장까지는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도 네. 조금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고 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제동거리님 그 최근 두 영상을 듣다가 이게 너무 심상치 않아가지고 실시간 댓글까지 같이 보면서 들었거든요. 네. 내용이 경악스럽던데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청래 대표를 거의 윤석열하고 동급으로 두시더라고요. 자, 일단 잠시만요. 저 일단은 그걸 보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진짜 당원 맞아? 미니무님은 제동거인님 방송을 보셨는데 이거는 그냥 비판을 뛰어넘어서 너무 좀 악랄하게 물어뜯는 걸 광경을 보셨다는 거죠. 거기서. 네네. 그러니까 그건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충격적이었다. 네, 미니무님은. 제동거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좀 저는 해명하고 제가 싶으세요? 방송에서 청청들 끌어내리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니 저는 진짜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거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실시간 채팅에 대해서는 좀 해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층이 왔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배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모님이 그 방송을 보셨을 때 당황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방송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오시고 조국 전 대표 지지자들도 오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채널 댓글을 보시고
저한테 물어봐요. 뭐 정청래 좀 어떻게 해봐요.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네. 끌어내려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 돌려서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끌어내리냐.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참여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 때 제가 제 비판을 좀 날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미니 이모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네. 저는 그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춘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잘라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당대표의 일처리 부분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별로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근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의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제가 호응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말리는 입장이다. 그런 시청자들이 많은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네. 저는 그거에 호응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용거인님은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러진 않아요. 정청래 후보를 더 물어뜯으세요. 막 뭐 이런 채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가 싫으면 당원 가입해서 참여하세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참여해서 비판해서 바꾸자 이런 입장이시다. 저는 그쪽이에요. 자, 민효님은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네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워딩이 없어요. 이거는 네. 부추기는 것도 아니지만 네. 강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압도적 과반 여당이고요.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을 범여권으로 묶어버리면 특검 끝나면 개헌선을 가질 수도 있는 범여권을 꾸리게 돼요. 네. 당연히 잘 될 겁니다. 순서가 지도부끼리 정해서 그게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보기에 이 순서는 뭐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다 되겠죠. 우리가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하던 일을 안 하거나 안 하던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모딩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네, 두 번째. 당연히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냥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지적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세요, 대동거인님. 그러니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니 이모님이 지금 거대 여당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대통령 욕심을 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진짜 그래요. 지금 조금 그런 거죠.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60%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40%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근데 저는 이 지지도가 시간이 지나갔으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강성이시잖아요. 이제 미니모님이 놀라실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되게 잘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통과는 그래도 간만에 지도부가 잘했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나는 정청래 과거에 말하는 거 이제 뻔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 믿겠어 이런 댓글이 많단 말이야 실시간 채팅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제동건이님 말 들어보고 조금 이 기조 유지하고 보니까 정청래도 괜찮네 라는 말이 유튜브 쪽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자리인데 안 부린다 이게 분명히 뭐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조금 더 잘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 대권 후보에 정청래 전 당대표도 있잖아. 정청래도 괜찮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예전에 뭐 판도라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비판을 받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6년도 때 그 컷오프 당하고 김종인한테 그 덕헌 유세단 만들어서 고생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폄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유튜브 판에 있어서 뭐 아들 문제도 거론된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과 별개로 욕을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이 욕을 먹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조금 더 잘해가지고 우리 제 구독자들도 정청래가 말하는 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일은 좀 잘해.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까지 법률권을 묶을 필요 없이 뭐라도 조국혁신당까지 묶어 우리 민주당 안에 정청래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금 봤을 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초선 의원 때랑 이제 중진 의원일 때랑 뭐 당대표일 때랑 조금씩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는 좀 태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한결같음이 조금 많이 아쉽다. 저는 네.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네. 누가 왜 예민해져 있죠? 예민해진 주체가 어디냐? 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이고 이유는 네.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사람들은 왜 정청래 때문에 예민해진 거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순서도 풀리고 말도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 예민해진 주체는 누구이며 예민해진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제 정권을 내주면서 당원들이 실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조금 과도하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약간 과감한 언변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제동건이님의 생각이지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는데 제 베르세로나라는 확대 해석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동거인님의 개인 생각이다. 아니,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니까 예민해진 사람이 없는데 제동거인님이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거를 너무 크게 보신다. 네. 근데 이제 제동거인님 방송에 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 방금 제동건이님의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대통령님이 그 법을 원하시는지 몰랐는데요라고 말하는데 그 댓글에 비판적인 댓글이 좀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알바도 있겠죠. 당원인 척하는 사람들. 근데 전부 다 전 알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런 불안감들이 좀 구체화됐다라고는 보거든요. 과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압도적 과반 여당이고요. 네. 그 당의 당대표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님이 계시고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계세요. 네. 그분들의 워딩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의 말이 전부 다 똑같은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정권 너무 무시무시한 정권을 겪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무뎌졌는데요. 네. 대통령 당대표 원내대표는 원래 삼자로 투닥거리는 존재들이고요. 네. 그게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민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워딩이 없고 네. 그리고 예민해져 있는데 라는 주체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어요. 네. 압도적 과반 여당이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없는 게 없는 정당입니다. 네. 이 순서나 의견이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일사천리로 세 명의 의견이 막 셋이서 같이 소통해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되잖아요. 네. 그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 대통령은, 여당 대표는, 원내대표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요 정부와 뭐 당대표가 좀 말이 안 맞는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네.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면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대통령 당무 개입은요. 네. 이거 당선 무효형도 나오거나 아니면 탄핵 네. 소추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제동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원분들이 답답하실 수 있는데 지금 미니 이모님처럼 말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몰랐는데요. 대통령님이 그 법을 원하시나요? 라는 거는 그 화법 자체가 자, 지금 민우미님은 비판했어요. 그래서 음.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민우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미니 이모님처럼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정청래 당대표가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도 있었고 최고위원들 네. 의견도 있었고 막판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그러니까 동일체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을 거쳤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샀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미니모님처럼 말하면 저는 문제 안 생긴다고 봐요. 근데 그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음. 그리고 분명히 정청래 당대표가 장점을 가진 당대표가 맞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을 해도 예를 들면 언론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이 정청래가 이제 국힘하고 손 안 잡는다고 하더라. 악수도 안 한다고 하더라. 네. 이런 사람이 당대표 이런 것만 기사로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욕은 안 먹고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압도적으로 됐고 네. 정청래 당대표도 꽤 큰 표차로 됐고 지금 미니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의석이 되게 대단한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정권 초기고 심지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되게 아쉬워요. 설명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미니모님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말이 이제 당대표랑 뭐 이재명 정부랑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고 뭔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계획이 다르게 갈 수 있지만은 그 다르게 간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좀 설명만 잘해줬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설명에 대해서 너무 툭툭해서 너무 이제 좀 욕을 안 먹을 욕을 먹게끔 되게 좀 말을 뱉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다. 맞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좀 한 번만 더 보충하면 아까 지금 미니님이 말한 것처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기자가 물어보면 네. 아니 그럼 김병기랑 뭐 저 정청래랑 최고위원들 의견 다 똑같아야 돼요? 입 맞추고 기자님하고 인터뷰 해야 되나?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약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이 좀 아쉽고 꼬투리가 괜히 잡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적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여서 저는 부정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당대표로서의 그 언행에 대한 지적은 민유민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게 혹시 기자회견장이었나요? 어떤 거요? 네, 기자회견장 맞아요. 잠시만요. 국민주권위원장도 있었고. 일단 저는 그 인터뷰를 못 봤고요. 아. 그리고 그걸로 비판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말을 쉽게 하고 툭툭 던져가지고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당원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일단 좀 그게 의심이 들고요. 네. 법사위 뭐 위원장 하면서 운영하던 거 보면 아시다시피 네. 그 양반 원래 그런 양반이에요.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안 해도 될 욕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 네, 그에 대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전원고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도 될 아니 욕을 지금 하고 이거는 있다. 이건 미니 이모님의 그러니까 평가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 대표가 뭐 저렇게 답변을 해. 음, 우리는 진짜 불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아예 소통이 안 되나? 혹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그냥 난 다음부터 답변 안 해야지. 음, 정치인한테 이제 질문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음, 해버리는 부분도 그분의 생각이라서 저는 대놓고 뭐라고 못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그 답변에 그러니까 단어들이 오해를 사기 좋았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네. 민유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정청래가. 그런 거 알고 뽑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요. 음, 말을 툭 던지는 거와 네. 이게 당원과에 대해서 우리 당의 지지자한테 오해를 음, 살 만한 워딩을 하는 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좀 아쉬웠던 거는 음, 그러니까 정청래 그러니까 최고위원 시절에 대부분 야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당의 당대표로서 조금 더 그러니까 날카롭게 공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카로움이 약간 당원들한테도 보인다. 근데 이게 장점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해를 살 만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좀 되게 안타깝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좀 설명이 되셨나요, 민유님?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오해를 하는 주체, 음, 욕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음, 그러니까 정치윤리학님이 이제 그 토론을 제시해 주셨을 때 네. 찾아보고 저는 그런 채널이 몇 개 있다라는 거 자체를 처음 알았고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계속 동어반복이 되는 건데 네.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을 짓을 왜 자꾸 자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음. 당원들이 안 해도 될 욕을 왜 하느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거 자꾸 동어 반복인데 네. 그러니까 미니님이 안 해도 되는 욕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음. 저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욕을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변에서 물어보면 정청래 말하는 화법이 좀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센 거와 별개로 설명하는 화법에 있어서 단어들이 좀 그래 이런 걸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잘해서 그냥 진짜 좀 능력 좀 인정 좀 받고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들어도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실 지지자한테. 지금 어디서 두 분 다 동어 반복이 된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리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갈라치기 유튜브의 폐해인 게 본인이 보는 유튜브만 보고 본인이 이제 보는 유튜브에 채팅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수백 개의 지금 단톡방이 있고 해서 갈라치기 하니까 오늘 이렇게 완전 양쪽에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서로 그냥 다른 의견만 하는 유튜브만 보다가 하던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갈라치기 하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토론을 하는 상황이 오늘 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토론에서 만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내용은 이래요. 지금 미니무님 어쨌든 그 인터뷰 내용을 영상을 안 보신 상태고 근데 봐도 어쨌든 이 부분은 딱히 그렇게 비판할 거리가 아니다. 근데 제동거인님은 이거는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약간 좀 두 분의 의견 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니무님께서 조정래 긍정 평가를 하신 부분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미니무님? 이게 저도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로 뽑히고 난 다음에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이제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었어요. 음. 뭐, 제일 전투적이기도 하고, 노련하시기도 하고, 네. 근데, 제안한 정청래 당대표도, 수락한 추미애 의원님도,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뭐, 2기 국회의장 정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분인데, 사실, 상임위원장은, 좀 네. 힘든 자리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당의 이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은 정말 네. 힘들어요. 야당 견제를 대놓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여당을 대놓고 편들 수도 없는데 얘네들이 물어뜯고 싸우니까 그 사이에서 굉장히 피곤한 자리거든요. 네. 물론 추미애 의원님이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굉장히 잘하실 건데 네. 추미애 의원님을 저를 머릿속에 담은 적이 없는 게 음. 그 정도 낮은 자리는 그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일 잘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인사는 저는 그 제안한 대표님도 수락한 의원님도 저는 굉장히 이거는 아, 힘든 결정이었을 건데 둘 다 잘했다. 제안하고 수락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상황에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련하지만 파이팅이 넘치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김용민 의원님 이상이 안 떠올랐는데 그 이상에 훨씬 더 잘하시는 추미애 의원님이 임명되신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부정할 평가가 있으실까요? 저는 임명 자체는 잘했다고 봐요. 이건 그러면은 미니무님 의견에 인정하고 넘어가는 걸 할까요? 네, 김용민 의원의 임명 자체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잘한 걸로 긍정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대표 부정평가. 법사위 주시 양도세 처리층의 미흡함.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임명하기 전인데, 네.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양도세가 원래 50억이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정부가 50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근데 이제 진홍준 의원이 10억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질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질렀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의 시간이 좀 걸렸고,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은 약간 이춘석 의원 문제가 터졌잖아요. 또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AI 주식의 차명 거래가 터졌는데,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또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고를 거였으면 이춘석 문제는 쉴드가 불가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당직자 명의를 썼거든. 그러니까 그 전북도당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의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 자체적으로 제명을 하는 것보다는 윤리위에 넣어가지고 뭐 이제 권성동 이철규 같이 하거나 빠르게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끌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좀 급하게 데려온 듯한 모양새로 됐다라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했으면 추미애 장관의 추미애 상임고문의 법사위원장 임명이 좀 더 돋보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걸 위주로 보는데 이춘석 얘기만 계속 나오면 확실히 또 지도부가 타격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조금 빨리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추미애라는 더 좋은 카드를 잘 골라왔는데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좀 많이 아쉽다. 네, 반박을 해주세요, 민유님. 자꾸 시간하고 순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이고 순서의 문제이고 그거는 오롯이 당대표의 몫이지, 그러라고 뽑아놓은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뀔 수는 있어도
여튼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모든 것은 다 정리될 거라고 보고 그게 그렇게 큰 비판 지점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추미애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임명을 했으면 깔끔하지 않을까? 깔끔했겠죠. 근데 안 깔끔하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여튼 될 건데. 그리고 윤리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윤리위원회 소집하는 게 구성하고 소집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원래. 그 구성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인님?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미니모님이 결과론적으로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잘 되면 좋죠. 저도. 네. 네. 근데 이게 순서와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꼬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물론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이나 추미애 장관을 결과적으로 임명한 건 되게 잘된 일이죠. 이제 지지자들도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잘했다라고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좀 자주 반복된 건 사실이 이제 3주 동안. 근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정청래 그 당대표의 경력이 너무 아쉬운 거죠. 저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매번 잘 됐으면 좋겠죠. 당연히 민주당의 지지자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과 순서가 바뀌는 게 반복되면은 언젠가는 탈이 난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돼서 쌓이는 게 앞으로 좀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요번 부분에 그러니까 검찰개혁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에 넣고 정성호랑 9월 5일 날 얘기해 보자. 이거는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다 한 거잖아요. 뭐 국무총리실이나 법무부나 다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큰 틀은 만들어놨고 이런 식의 과정이 조금 더 많아지면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이번에 초안 나온 것까지는 지도부가 굉장히 잘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되짚어보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과 순서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이게 어찌됐든 1년이라는 기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주밖에 안 지났고 거의 1년 이상이 남은 건데 1년 가까이가 남은 건데 이게 반복되면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좀 너무 이렇게 누적되면 안 좋으니까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미니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동건이님 이틀 전 방송을 못 봐가지고요. 이거는 뭐 제가 준비 미흡인데. 네. 근데 이제 방금 제동건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틀 전에 결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노선은 괜찮다. 이건 칭찬해줘야 된다. 네네네.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정에서 조금 삐걱대는 거는 좋은 결과로 묻어두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싶지. 과정이 왜 이랬어라는 걸 계속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과정에서 뭐 자금이 있었다, 어쩐다, 저쩐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당대표 취임한 지 지금 뭐 6개월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쌓여있는 산적한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이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많은 법안들,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내란 종식, 지금 눈앞에 과제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쌓여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 풀어나가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당대표, 원내대표 3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3자가 똑같으면 큰일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좀 자금이 있었던 과정은 묻어두자.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기다려보자.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러니까 과정이 계속 탈이 나면
결국 결과도 오염시킨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큰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요거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적되는 게 이제 심상치가 않고 이거 미니모님은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과정 정도 좀 삐걱대는 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달 더 보자. 몇 달 더 보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조급증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뭐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뭐 추석 전에 검찰개혁 끝내겠습니다. 뭐 9월 뭐 한 달 걸립니다. 한 주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TF가 네. 17개거든요. 네. TF가 17개인데 그 TF 17개 중에 12개 이상이 뭐 한 달 안에 뭐 개혁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도 과연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미니모님도 그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재보궐이랑 지방선거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의 거대 여당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러면 올해 안에 한 2주, 3주 뒤로 밀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거에서 급하다는 거예요. 자, 지동거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너무 무리하게 공약 같은 거를 시간을 정해서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빨리 뱉는다? 빨리 뱉는 게 어떤 식으로 나쁘다는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그러면 9월 안에 이제 거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9월 초에 법사위에서 법무장관 부르고 9월 25일까지 예를 들면 9월 25일까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통과시킬 거니까 그때 담읍시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추석까지 아니 예를 들면 저는 이거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9월까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9월에 로드맵 만들고 근데 이제 10월에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거 끝나고 10월 일단 9월에 뭐 중수청 만드는 거 하고 그러니까 9월 말에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논의하고 뭐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려드리겠다 당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훅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9월 말까지 무조건 검찰개혁 하겠다. 그리고 이제 추석 때 가면 그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게 하겠다. 라고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급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급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니모님 한번 반박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공감이 되는 워딩이 하나도 없는 게, 네. 일단, 그래도 뭐 피파 랭킹 20위, 30위 왔다 갔다 가끔 20위 안에도 들어가는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 한 명 선임하는 거하고 수백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 수천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산적해 있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나하나 처리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비교해버리는 거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달력을 다시 본 게 지금 8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9월 안에 한다고 그래놓고 너 왜 안 해? 하고 비판하면 오케이 인정. 야 너 10월 내에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월 지났잖아. 비판하면 인정.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시간 안에 안 될 건데 의문을 품는 거 인정.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빨리 하고 급해라고 비판하는 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9월 안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법안이 통과되는 게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거예요. 뭐 협의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오늘 8월 26일 날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성호 의원은 행안부 안에 두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음. 조금 밀리더라도 9월 5일 안에 이제 9월 5일 날 가서 그 부분에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부분은 그냥 최대한 올해 안에 뭐 하겠다 혹은 날짜를 안 받고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 정도만 말했으면 되는데 날짜를 박아 놓으니까 여기서 또 조금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다 협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간을 다 정해놓은 게 음. 정청래 당대표한테 더 안 좋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뭐 조만간 하겠다 이러다가 수정안으로 하고 막 당원들이 진짜 누더기 법인데 왜요 이런 식으로 간 게 있었으니까 조금 이런 불안감을 해결해 주고 이제 선명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거는 전 알죠. 근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날짜를 박아놓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쌓인 적폐들을 해결한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니무님은 제가 봤을 때 또 똑같은 입장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과정에 삐그덕거리는 거 하나일 뿐이지 크게 결과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뭐 그렇게 비판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지 않을까요, 미니무님?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 제 입장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여당 대표가 계획 없이 그 말을 아무리 말을 쉽게 뱉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그런 식으로 뱉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상적인 정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니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정당이 일사불란한 게 그게 이상하죠. 삐거덕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뭐라 그랬을 때 반기를 드는 의원이 있는 게 당연하죠. 없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당내 잡음 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기본소득당입니까? 당내 잡음 없이 가게? 조국신당입니까? 당내 잡음 없이 가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 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결과가 나빴으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결과도 안 나온 일을 결과도 나오기 전에 너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잡아가지고 말을 쉽게 뱉어?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급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데 결과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서동호님, 제가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그 과정에 대해서 뭐 빨리 잡았다, 뭐 좀 아쉽다 이런 거는 큰 비판거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고 그냥 재홍의님 네. 아직도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좋죠. 근데 결과적으로 욕을 먹고 공격을 받는 건 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도 아주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저쪽에서도 공격을 받잖아요. 정청래라는 캐릭터 때문에. 근데 이게 네.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당에. 그러니까 데미지가 휘발성 데미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야당으로서 계속해서 비판, 그러니까 공격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거리를 먹잇감을 준다. 야당이나 조준동에 언론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욕을 먹으니까 네. 저는 양쪽에서. 근데 네. 저는 아마 율량님도 제 방송 봐서 아시겠지만 네. 저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사적인 거는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요거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어느 순간 딱 그렇더라고. 내가 어느 순간 방송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어느 순간 나도 이걸로 조금 그만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쪽에서도 욕을 먹는 거야. 정청래 당대표가. 네.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욕먹는 게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그걸 욕먹지 말라고 그럼요. 비판하는. 아니 저는 그래요. 네. 60%의 지지율이라는 게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니잖아요. 네. 미니모님 말씀처럼 180석에 가까운 정당인데 음. 60%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기대도 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런 게 좀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미니모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법안의 내용으로 쌍욕을 먹는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어떤 처리 과정이나 물론 결과가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 저도 좋겠죠. 근데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계속 나오니까 되게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니 의원님? 저는 일단 첫 번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할 때 말이 되는 워딩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일단 말이 안 되는 비판밖에 안 했고요. 정청래 대표님이 아마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분 성격상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부터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당내에 그 비판을 쌓아가는 그 주체가 도대체 예민해져 있다, 민감하다, 뭐 그게 휘발되지 않고 쌓여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쌓아가는 주체를 저는 진짜 실존하는가? 있어봐야 몇 명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물음표가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요. 지금의 논란들이 전부 다 휘발성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저는 전부 다 휘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장기적으로 누적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판도라에서 TV 발언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 발언이고 분명히 생각이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게 논란이 돼서 정청래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이었던 사람한테도 말을 함부로 했는데 이것만 본단 말이야. 사람들은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누적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다. 정청래 당대표가 욕먹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미니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그러면 이걸 되물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뚝뚝 중간중간 앞뒤 없이 잘라가지고 돌고 있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걸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당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 그거를 오해를 푸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까지 다 저는 알고. 그게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니무님이 말씀하시는 큰 거는 문제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미니무님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공격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큰 거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냥 민주당을 물어뜯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냥 이재명 죄송한데 영상을 하나 녹화해야 돼가지고 좀 빨리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정리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악마화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냥 짠 거 하나 트집 잡아서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것들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아까 오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네. 저는 그래요. 오해가 쌓이고 정청래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저럴 거야. 정청래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오해로 네. 비롯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 악마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해를 안 쌓는 게 그나마 좀 그러니까 좋은 그게 거니까. 쌓여서 푸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옛날에 찐 묻었다 막 이랬잖아요. 이재명이랑 어울리면. 근데 이제 네. 조청래랑 묻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오해가 생기고 당원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뭐 똥파리가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지.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결코 전 좋은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악마가 아니라 좀 누적된 게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누적이 됐기 때문에 악마가 더 빛을 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하던 업적 중에서 지금 현재 전선의 당대표처럼 좀 본인이 자초해서 누적된 그러니까 말리가 좀 있다. 본인이 추진을 해가지고 음, 분명 성과를 냈는데 저 사람은 불도저식이야. 네, 저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저 사람 누구랑 결탁했다. 이런 식으로 악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푸는데 거의 이제 대선 때부터 2014년부터 이제 22년도 나올 때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풀렸으니까 네, 9년이 걸렸잖아. 23년도부터 풀린 거니까. 네. 그러면 그 9년의 시간 동안에 당이 입었던 데미지나 그 사람의 측근들이 입었던 데미지는 누가 보상을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치 생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악마가 됐기 때문에 조청래 당대표도 그런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정리하면은? 네네. 자, 그러면은 네, 말실수도 아니지. 말을 세게 한 거죠, 그거는. 근데 네. 그게 악마화가 돼서 결국에 이재명은 저럴 거다라는 게 뒤집어 씌워진 거잖아요. 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실수나 이런 말 세게 한 부분들이 나중에 좀 악마로서 작용이 됐다는 걸 제동건희 TV가 인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유민님? 요거 제 입장 짧게 이야기하고 이걸 다음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마지막이었지. 이제, 네, 이 주목하셨으면 좋겠는 게,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재명 네, 악마화의 시작점은 이낙연입니다. 당 내부입니다. 네, 지금 제동건이님 말씀하시는 것도 당 내부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에 예민합니다. 왜 당대표를 당 내부 당원 세력이라고 하면서 세력화해서 악마화를 시작하냐는 거죠. 음, 이미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겪으셨던 제동건이님이 말씀하신 그 9년을 겪었잖아요. 왜? 당 내부에서 시작된 비판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런 마음을 거두셨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녹화가 끝나고 제동건희님 실방에서 바로 녹화를 시시 방송 하실 텐데 지금 미니문의 말씀대로 좀 반응이 좀 될까요? 아니, 저는 정청래 당대표를 인간적으로 깐 적은 없다니까요. 저는 진짜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깐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문이 보신 거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물어뜯는 사람들인데 근데 제동건희 TV님은 그런 물어뜯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안 먹어도 될 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네네. 그런 유튜버다.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는 혹시 비판적이신가요, 미니문님? 그런 유튜버가 본인이 뭐 그런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본인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한다라고 하면 네. 뭐 저는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음. 오늘 토론에서도 제동건희님의 본인의 워딩과 그리고 제동건희님 본인 그 생방에서의 댓글들을 봤을 때 이거는 실컷 욕하고 나는 욕하는 아니, 사람 그러니까 중에 미니님은 이거는 제가 진짜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구독자들이 그런 사람이 몰리는 거고 제가 비판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바라봐 주시지는 마세요. 이건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아니,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음. 토론 내용도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되실 건데, 제동건이님 실컷 비판하고 나서, 근데 난 중재자야. 실컷 비판하고 나서 난 중재자야. 실컷 비판하고 나서 난 중재자야. 계속 그런 워딩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워딩이 당내 분란을 살짝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동거인님께서 비판한 내용들이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동거인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옹호하고 이제 비판을 좀 중재하는 욕 먹어도 안 먹어도 될 거는 이제 본인이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오해다 풀어주고 이런 것들 욕하지 말라 이렇게 중재를 한다. 그러니까 제동거인님은 비판할 것만 비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윗 잡고 정청래를 더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동거인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법안에 통과된 내용을 헛뜯는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저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청래 의원 욕을 하는 거는 계속 동업 반복인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뭐 지방선거 준비도 미리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저는 뭐라고 하진 않는데 네, 그냥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당원들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좀 툭툭툭 내뱉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설명적인 부분이 자꾸 가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점점 참여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참여 정치 약간 비슷해. 네, 그러니까 대의원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본인이 먼저 반응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움직여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당원들하고 얘기하실 때나 당원들이 많은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약간 말이 강하게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는 것까지 비판을 아예 할 수 없다거나 그거를 막아줄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면 진짜 말 자체가 휘발성 자체가 너무 퍼지는 거나 휘발성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미니무님의 마지막 발언의 바램은 어쨌든 뭐 비판하는 건 그렇죠. 너무 이제 막 그 이제 비판 그러니까 어쨌든 이낙연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뭐 당내 비판 악마도 당 내부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좀 당내 비판을 뭐 반대하시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영할 의지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이낙연은 겁나게 욕합니다. 물량님도 아시겠지만 네. 전 이낙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안마도 이낙연이었고 네. 지금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파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그래도 좀 오해시다. 너무 막 재동거인님을 그런 약간 좀 악을 조선의 대표를 끌어내려고 부추기는 사람으로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 저는 정말 정청래 당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악마를 저는 이건 진짜 제가 장난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악마화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떤 발언이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당원들이 실망했다는데 좀 그래요. 그 부분은 저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논평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 30%를 뭐 적극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서 저 사람들은 다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논평하는 건 정말 전 악마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계속 발언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진짜 몰랐는데요. 당원들이 그걸 원했나요? 뭐 대통령이 그걸 원했나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코레이 사고가 터졌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터졌나 이런 단어들은 자극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비판할 거리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좀 마지막으로 미니모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끝낼게요 이제. 그 미니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세요?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수용한다기보다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당내에 그거를 쌓아두고 이제 정청래를 비판하는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네. 당원이 얼마나 있는지가 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네. 또 하나 제동건님한테 제가 하나 바라는 건 네.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 방송은 못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 미흡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 이전에 방송을 갔을 때는 실컷 비판해놓고 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워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야당이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의 워딩이니까 이런 속뜻이 있을 거니까 그냥 우리 믿고 기다리자라든지 아니면 저 말에 대한 전후 속사정은 이런 속사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해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음 비판점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이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제동건희님이 의중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동건희 TV에서 정청래를 비판하는 비판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하게 만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동고객님?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동고객님도 민니무님의 약간 좀 오해받을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오늘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긍정 부정 두 진보 유튜버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